이것이 바로 태양과 같은 별이 태어나는 순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나비 혹은 모래시계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죠. 이 이미지의 중심에는 나비 모양의 형상을 조각한 범인인 이제 막 태어난 아기별이 숨어 있습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별이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만 약 수천억 개의 별이 존재하고 있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일반적인 별은 모두 인간으로 따지면 성인이 된 어른별입니다. 이들의 중심에게서는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고 이 핵융합 발전을 통해 밝은 빛을 내고 있죠. 하지만 어른이 되기 위해서 어린 시절을 겪어야 하듯이 별 역시 중심에서 핵융합을 시작하기 전 어린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이렇게 핵융합을 시작하기 전에 어린 별을 원시별 혹은 아기별이라고 부릅니다. 흥미롭게도 아주 어린 아기별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별과는 다른 색다른 모습을 띠고 있죠. 오늘은 우주에서 발견된 수많은 아기별의 흔적 중 가장 아름답고 또 기묘한 형상을 가진 4개의 원시별을 소개합니다. 밤하늘의 백조자리 방향 3300광년 떨어진 곳에는 S106으로 불리는 별 형성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의 모습은 마치 두 날개를 가진 나비와 같은 형상을 띠고 있죠.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낸 범인은 바로 이곳의 중심에 위치한 이제 막 태어난 S106IL로 불리는 아기별입니다. 이 별의 질량은 무려 태양 질량의 15배나 될 정도로 무거운 별이죠. 핵융합을 시작하기 전에 원시별은 별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시별 주위에 원반 모양의 물질이 있으며 원반의 수직한 방향으로 강력한 제트를 뿜어내고 있죠. 이 별이 내뿜은 강력한 제트에 의해 지금과 같이 거대한 나비 형상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날개 부분은 사실 중심의 거대하고 뜨거운 아기별에서 나오는 제트와 고에너지 복사에 의해 만들어진 뜨겁고 희박한 가스 거품입니다. S106 이미지의 파란색 빛은 날개 안쪽에 더 뜨거운 가스를 나타내고 빨간색 빛은 바깥쪽에 더 차가운 가스를 보여주죠. 날개 안쪽에 파란색으로 표현된 뜨거운 수소 가스를 자세히 보면 마치 담배 연기처럼 난류에 의해 형성된 복잡한 구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심의 별 주위 어두운 그림자는 이곳에 존재하는 먼지의 분포를 보여주죠. 놀랍게도 이 지역의 크기는 약 2광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크기는 태양과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 사이 거리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죠. 밤하늘의 황소자리 방향 약 160광년 떨어진 곳에는 아주 어린 아기별 L1527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별의 나이는 고작 10만 년에 불과합니다. 우주의 나이가 약 138억 년, 태양의 나이가 약 46억 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나이가 10만 년에 불과한 이 별은 인간으로 따지면 거의 신생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죠. 이 별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0.3배 정도로 비교적 가벼운 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별이 내뿜는 강력한 제트는 이곳의 모양을 나비 혹은 모래시계 모양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중심을 자세히 보면 검은 먼지띠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띠가 바로 중심별 주위를 회전하는 원반 물질을 나타내죠. 일반적으로 이제 막 태어난 별 주위에는 원반의 가스 물질이 존재합니다. 이 원반에서 행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를 원시행성계 원반이라고 하죠. 이 원반이 검은 띠로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이 원반을 거의 옆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원반 은하를 옆에서 볼 때 길쭉하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죠. 원시행성계 원반의 중심에는 보이지 않는 아기별이 숨어 있습니다. 16만 광년 거리의 대마젤란 은하 내부에는 N180b로 불리는 전리수소 영역이 존재합니다. 놀랍게도 천문학자들은 이곳에서 막 태어난 별이 내뿜는 제트를 발견했죠. 이 제트를 내뿜는 천체의 이름은 HH1177로 명명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은하가 아닌 외부 은하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어린 별이 내뿜는 가시광 제트였습니다. 별은 가스와 먼지, 구름이 뭉쳐져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기별은 가스와 먼지, 구름 내부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경우 지구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가스 구름의 안쪽은
정밀한 관측이 가능해 이제 막 태어난 별을 잘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아주 먼 거리에 존재하는 외부 은하의 경우 외부 은하의 가스와 먼지 구름 안에 감춰진 원시별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죠. 하지만 대마젤란 은하의 원시별은 먼지 구름 안에 둘러싸여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대마젤란 은하가 우리 은하에 비해 금속과 먼지의 함량이 매우 적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아주 먼 거리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자들은 HH1177을 찾아낼 수 있었죠. 이는 은하가 다르면 그 안에서 별이 만들어지는 환경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결과였습니다. 이후 Z 중심부를 더욱 더 자세히 관측한 결과 중심별 주위를 회전하고 있는 원반 역시 발견되었죠. 이 원반의 크기는 무려 15,000의 2에 이를 정도로 아주 거대했습니다. 이 크기는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약 15,000배에 해당하죠. 원반의 회전운동 속도를 분석한 결과 중심에 있는 별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15배 정도로 매우 무거운 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밤하늘의 페르세우스 자리 방향 950광년 떨어진 곳에는 IC348로 불리는 별 형성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막 태어난 수백 개의 어린 별들이 모여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기묘한 별은 바로 LRL 54,361로 불리는 바로 이 별입니다. 놀랍게도 이 원시별 주위의 구조물은 밝아졌다가 어두워지는 것을 반복하고 있죠. 심지어 이 빛이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주기는 25.31로 비교적 일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기별은 왜 규칙적으로 밝기가 변하고 있을까요? 천문학자들은 이 원시별이 두 별로 이루어진 쌍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별은 중력에 의해 서로의 주위를 돌면서 주변의 먼지와 가스를 걷어내게 됩니다. 그러다 다시 먼지와 가스가 별 주위로 유입되는 순간 물질이 별에 부딪히면서 섬광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섬광이 발생하는 원시별은 종종 발견되었으나 LRL 54,361처럼 주기적으로 밝기가 변하는 것은 매우 드문 현상이었죠. 밝게 빛나는 하나의 점처럼 보이는 얼음별과는 달리 아기별은 주변의 먼지와 가스 구름 안에 덮여 있기 때문에 다채로운 모습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기별은 주위의 가스 물질을 흡수하여 몸집을 더욱 키워나가게 되고 스스로 핵융합을 할 정도로 뜨겁고 무거워지면 비로소 얼음별이 되어 주위 물질을 모두 걷어내게 됩니다. 가스 구름 안에서 태어났던 별은 결국 별 자신과 그 주위를 도는 행성들만 남긴 채로 거대한 우주 안에서 오랜 시간 떠돌아다니게 되죠.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흥미롭고 다채로운 우주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